안녕하세요. 저는 제천 간대학교라는 대안학교를 설립하고 또 거기로 기농 기촌에 오신 학부모님들하고 재미나게 살고 있는 양희창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학교에서의 학부모 역할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근대교육 한 100년 동안 학부모 역할이라는 것은 미비했거나 아니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학교란 공간에는 학생과 교사만 존재했죠.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기의 아이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만 시선이 쏠려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학원이가 좀 활성화되면서 이제는 학교를 운영하고 학교를 새로 만들어가는 일에 학부모도 적극 참여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 실제로 그런 모범을 보이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과연 학부모 역할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사실 이제까지는 교육의 어떤 들러리 역할을 했었는데 학부모 역할이 좀 더 구체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학부모가 교육에 참여를 해야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가 많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얘기를 합니다. 엄마, 학교 나오지 말래. 우리 학교 가고 싶은데. 학교 나가니까 뭐 얘기도 하지 마라 그러고 친구들하고 밥 먹을 때도 혼자 먹으라 그러고 이 학교가 도대체 뭐야? 나 그냥 집에서 그냥 입에서 공부할래. 이렇게 표현합니다. 학교가 무엇인가? 교육이 무엇인가? 아이들이 질문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학부모는 그럼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 미래 학교의 형태는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또 대학교 4년 이 체제가 계속 존재할까요? 저는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지금 당장에 지금 코로나가 끝난다 할지라도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이 병행되는 교육은 계속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교육학자들이 일치된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미래 학교의 형태 자체가 이제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지식을 전달하는 기능만은 아니구나. 지식을 전달하는 기능이라면 학교라는 것은 그냥 디지털 형태로 그냥 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아이들은 왜 학교를 가고 싶냐고 코로나 시대에 학교를 못 가고 있을 때 물어보니까 난 학교에 가서 급식 먹고 싶어요. 친구들하고 노닥거리고 싶어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공부는 지가 할 수 있지만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교제하고 공동체 교육을 받고 또 돌봄의 기능, 건강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되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랬을 때 이제 부모님들은 학부모 자치, 이런 코로나 시대에 어떤 우리의 역할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지금 교사들이요, 학교에 아이들이 좀 덜 오니까 편한 게 아니고 엄청 힘들어 합니다. 온라인 수업도 준비해야 되죠. 그리고 오프라인 수업도 준비해야 되죠. 그리고 행정 업무는 더 많아졌죠. 학부모가 좀 도와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사실 학원 일을 하면은 그냥 거수기 역할만 하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너무 행복한 학교가 되길 원해요. 아이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거기서 정말 친구들하고 잘 사귀고 행복감을 누리도록 그렇게 충분한 기반을 조성했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람들이 지금 40대, 30대 학부모들에게는 구체적인 안까지 마련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위탁하고 맡기는 형태가 아닌 나도 학교에 가서 이런 도움을 줄 수 있을 텐데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본인이 교육의 삼주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위해서 학교에 어떤 역할도 할 수 있을 어떤 태세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학부모 형태는 갑을 관계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애를 맡겼으면 아이고 나는 어리야. 그냥 고분고분해야지. 그런 생각을 했죠. 또 어떤 부분은 내가 적극적으로 난 갑이야. 난 소비자야. 나는 애를 맡겼는데 애가 거기에서 불행을 느끼고 있으면 나는 고발할 거야. 그래서 조그만 것에도 딴지를 걸 수도 있고. 이런 형태가 이제는 극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아이들을 맡기고 학교를 보냈으면 그 속에서 학부모는 똑같이 배우고 성장하고 교육의 주체로서 학교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그렇게 되면서 학부모가 또 다른 교사 되기를 하면 어떨까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떤 얘기냐면요. 학부모들은 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마을의 주민입니다. 주민인데 이 코로나를 인해서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면서 마을이 학교가 되어야 된다.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교육 격차가 심한 빈곤 가정의 아이들은 한 가정에서 교육을 해낼 만한 전혀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오히려 거기에서 교육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나의 아이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학교가 아닌 우리의 이웃의 아이들도 좀 품어줄 수 있는 마을의 역할이 굉장히 필요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돌봄의 기능이 있고 건강의 기능이 있고 새로운 어떤 배움을 조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마을이 중요한 것이고 마을에서 살아가면서 삶의 형태와 교육의 형태가 분리되지 않는, 그래서 학교가 마을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문을 열고 소통하는 새로운 학교의 형태, 배움의 형태가 지금은 중요해졌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대전에서 커서 대전에서 학교를 다니고 그 다음에 대기업에 가서 서울에서 살고 그런 것이 만약에 학교가 지향하는 인간형이라면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엄마 아빠가 대전에서 사는 것처럼 우리의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이 대전에서 마을의 주민이 되어서 멋지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저는 학교가 지향해야 되고 마을교육 공동체가 지향하는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미래 학교를 구상함에 있어서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던진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새로운 미래 학교의 형태도 같이 구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유럽에서 나타나는 러닝파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을 전체가 학교입니다. 마을 전체가 배움의 형태이고 아이들은 소그룹의 아카데미 교실이라는 곳에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만 인문학 수업이나 지식교과 수업을 합니다. 나머지는 마을에 가서 마을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마을에서 공놀이를 하고 마을에서 영화를 보고 박물관을 가고 이런 것들이 프로젝트 수업이 되어서 그런 것들을 같이 토론하고 발표하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어떤 수업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여기에는 연령도 없습니다. 연령도 제한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다 포함되는 평생 대학, 평생 교육의 개념이 그 속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으로 살아가면서 나이가 40이 되어도 50이 되어도 똑같이 10대들과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마을 학교라는 것은 앞으로 미래 학교의 형태가 한 형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부모로 살아가면서 아이들과 가장 먼저 나눠야 될 것이 사실은 꿈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님 중에 한 분이 고등학교 3학년을 가르치는 교사세요. 그 교사 선생님이 저에게 해주신 참 잊혀지지 않는 얘기가 있습니다. 본인이 고3 담임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제일 많이 해준 얘기가 꿈 깨라, 꿈 깨라라는 얘기였더라고요. 선생님, 나 의사 되고 싶어요. 나도 선생님처럼 교사하고 싶어요. 니 몇 등인데? 꿈 깨라, 꿈 깨라. 그 말을 하면서 너무 슬펐다는 것이죠. 지금의 꿈교육이라는 것이 진로교육이 되고요. 진로교육이라는 것이 결국은 1등 되는 교육입니다. 얼마나 성적이 좋으냐에 따라서 꿈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이거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리고 그 패러다임에서 부모님들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꿈교육은 진로교육도 아니고 직업교육도 아닙니다. 내가 무엇이 되고 싶냐는 what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why라고 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 너 의사 되고 싶다는데 왜 의사 되고 싶어? 할아버지가 지금 쓰러졌잖아요. 난 할아버지 같은 그런 병자들을 고쳐주고 싶어요. 그래, 그런데 너는 내 머리를 닮아서 의사가 되려면 한 20년은 걸리겠는데 병자를 고쳐주는 것이 의사밖에 없겠냐? 요리사가 될 수도 있고 카운셀러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엄마가 될 수도 있고 그래도 나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Why라고 물어주면 꿈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아이들과 같이 지금 이 언택트 교육이 중요시되는 사회 속에서 부모 역할이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진로 교육을 얘기하기 전에 아이들과 같이 꿈 얘기를 할 때 제발 꿈 고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들 보고 끊임없이 니 뭐 될래?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말자는 거예요.
네, 아이들이 우리 학교에 입학을 하면 저는 부모님들에게 꼭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아이와 같이 입학을 하신 것이고 아이와 같이 졸업을 하셔야 됩니다. 같이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아이와 같이 학생의 마음으로 이 학교에 아이를 보내고 같이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학부모 자치를 이룬다는 것은 학부모가 내가 학생이 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배우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미국의 형태만 봐도 선거라든지 지금 코로나를 대처하는 방식을 통해서 야, 자본주의 꽃이라고 얘기하는 이 미국이 별거 아니네. 어떻게 보면은 자본주의 종말을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를 보십시오. 이 자본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좋은 어떤 풍부한 어떤 생산을 해내고 물질이 풍부해졌지만 한편으로는 얼마나 양극화의 어떤 모순을 겪고 있습니까? 기술 빅뱅이라 그래서 인공지능 막 들어온 가상현실 엄청난 것들이 교육 속에 도입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들은 힘들어하고 있고 불행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테크니컬한 것들이 학교에 도입되고 하면서도 아이들 엎드려 자고 있습니다. 좀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냐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부모가 진실로 학교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 내가 학교를 꾸며가면서 이 학교라는 것이 단순한 어떤 아이를 보내는 곳이 아닌 사회를 실험할 수 있고 사회의 어떤 변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재앙이나 어떤 변이에 따라서 언택트 교육이 더 생행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해봐야 합니다. 그랬을 때 부모는 가정이라는 학교의 교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부모님들이 저한테 하소연하는 게 학교를 안 보내니까 애하고 있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것도 일주일 동안 밥 해주고 있으니까 막 미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애들과 소통하는 법을 모르니까 말 한마디 하면서 계속 싸워요. 너 게임만 하냐? 공부 안 하냐? 계속 싸워요. 부모라는 교사가 되기에는 서로 얼마나 부족한 것인지를 절감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화할 줄도 모르고 아이를 어떻게 학습 지도를 할 줄도 모르고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언택트 교육이 앞으로도 생행한다고 생각했을 때 아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아이들이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도록 좀 도와주는 역할을 교사로서의 역할을 학부모가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준비를 하는 작업 자체가 부모에게도 배움의 표현이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염소 타고 별나라로 가보자. 이거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스승의 날에 애들한테 애들이 좋아하는 랩을 한번 가사를 쓴 적이 있어요. 그리고 한번 발표를 하니까 아이들이 아이고 선생님 창을 잘하시네요 이러더라고요. 애들은 랩이 아니고 창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저는 오케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 것은 그래도 성공이야. 10년 전에도 부모가 술 먹고 잔소리하고 지금도 술 먹고 잔소리하고 전혀 변하지 않고 아이들의 문화가 아이들의 심리가 아이들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냥 꼰대소리만 하고 있다면은 학부모 역할은 저는 참 암담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싫더라도 부모가 아이들과 계속 만나야 하고 교사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저는 부모가 새로운 교사의 형태를 모습을 자기 속에서 좀 장착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하쿠나 마타타라는 게 뭡니까? 별 문제 없다. 쿠나 마타타 하면 문제 있냐? 하쿠나 마타타. 그 무슨 얘기냐면 문제가 없겠습니까? 애들은 지금도 힘들어하고 학교에서 창의성 교육이니 특성화 교육이니 하면 할수록 오히려 우리 아이는 거기에서 더 처지는 것 같고 학교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마다 깝깝하고 학부모가 학교에 들어가고 싶은데 교사들은 문을 열어주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학교는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앞으로 변해야 하고 이 학교는 스펙을 장착하기 위한 인류대 아이를 보내기 위한 학교가 아니라 아이들이 청소년으로 살아갈 때 삶의 힘을 갖춰줄 수 있는 그런 학교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학교가 되기 위해서 부모 역할은 정말 저는 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교사라는 것은
자기의 전문 영역에 갇혀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아이를 전인적으로 바라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이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진도 따라서 아이를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형태로서는 학교의 미래를 가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좀 심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학부모예요. 저항하라, 연대하라 이 얘기를 합니다. 학부모 일어서야 된다. 학부모가 교육의 자치를 이루기 위한 역할을 진정으로 해내야 된다. 그래서 학교란 형태가 입시 중심의 교육이 되어서 하급기관이 되어서 결국은 이 학교를 나왔을 때 아이들이 오히려 열등감에 빠지고 아이들이 학교를 통해서 배운 것이 많다기보다는 그 배운 것이 하나도 쓸모없다고 생각해서 자조하는 삶으로 이끌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을 이끌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학부모가 아이들에게 너가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무엇을 가졌든 못 가졌든 어떤 달란트가 있든 없든을 떠나서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학교를 통해서 너는 그러한 생명을 서로 나누고 그러한 삶을 힘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서로 깨우쳐주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것이죠. 네, 우리 학부모가 지금도 살고 있고 살아왔던 세상은 사실 피라미드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살아남기를 원합니다. 달려가서 1등 하라고 얘기합니다. 토끼와 거북이 얘기하면서도 실은 초점은 잠자지 않고 끊임없이 달려가는 토끼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세상을 저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았던 세상, 학부모가 살았던 세상을 고스란히 아이들에게도 강요하고 물려주는 것은 저는 엄청난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우리 아이들이 살아야 될 세상은 다원적인 세상입니다. 아이들의 다중의 지능들이 발휘되고 그러한 경험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주인이 될 수 있는 다원사회를 저희는 지향해야 된다. 그래서 학교를 바라보는 시선도 이제는 인류대학을 보낼 수 있느냐, 그래서 그게 좋은 학교냐, 이런 관념에서 벗어나서 내가 아이를 학교를 보냈을 때 이 학교는 우리 아이에게는 오롯이 삶의 소중한 경험들을 할 수 있는 학교.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 교육도 배우고 돌봄의 기능도 배우고 모든 것들을 갖출 수 있는 그런 학교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학교를 새롭게 만드는 작업부터 하는 것이 이 세상을 다원사회로 이끌어가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유럽의 어떤 굉장한 어떤 대한대학이 있는데요. 그거는 졸업 논문이 뭐냐면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프로젝트를 한 개 해야 졸업이 됩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우물을 판다. 그러려면 얼마나 조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을 모아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로 아프리카에서 우물을 파본 아이들은 다른 아이와 현격한 차이를 보여요. 그래서 그 학교가 인가받지 못한 대학인데도 졸업할 때쯤 되면 많은 기업들이 와서 줄을 선대요. 애를 데려가려고.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학교 형태는 배움도 재조직화돼야 되고 아이들에게 미래의 어떤 전망을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은 평생 직업이라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최소한 5개의 직업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그런 힘을 줄 수 있냐는 거죠. 인생의 어떤 변곡점, 인생의 어떤 터닝 포인트에서 아이들이 어떤 힘을 가질 수 있느냐. 그것이 학교가 해줄 수 있는 저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별별 일을 다 해보는 학교에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그 속에서 삶의 힘을 장착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학교를 위해서 부모님들도 새로 시각을 좀 바꾸고 우리 아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학교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면 좋겠다는 것이죠. 우리 졸업생이 그려준 이 그림에는 학교의 형태가 바람직한 형태가 아이에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품어지고 별 같은 존재로 대접받고 이 속에서 자라나면서 학교라는 것이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기능만 하는 곳이 아닌 아이들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오롯이 이 속에서 아이들은 배우고 경험하고 공동체적인 어떤 경험을 하면서 새로운 삶을 구상할 수 있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개척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부모는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생겨나는 학교의 형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학교의 운영에도 참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